집 떠나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길 부모님께 근절하고. 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군가를 부르면서 시작을 해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면서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의미 좀 틀린 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수주랠리 신바람 K방산 앞으로도 기대해볼까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오늘 다소 아쉬웠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히 오늘의 기세는 방산주가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 롯데만 그래도 탄력 붙여갔고요. 5.59% 강세로 41,550원의 거래를 마친 반면에 나머지 모든 종목들은 탄력을 거의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수주 공시 소식과 함께 8%대까지 시세를 붙여갔지만 결국에는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치면서 25만 6,500원에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한번 군가를 부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6월 18일이었습니다. 6월 18일에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을 하면서 앞으로 수출을 확실히 해내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방산 종목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브리핑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체크해 보시죠. 네, 방산주의 강세 이유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당시에 6월 18일 제가 브리핑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루마니아를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방문을 당시 했었는데요. 그때 주목하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롯템을 들고 왔습니다. 각기 갖고 있는 내용들은 해당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들려온 공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해당 공시였습니다.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패키지를 수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성공을 해내게 되면서 결국에 오늘 공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장 초반에 불기등을 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어서 폴란드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폴란드 방문에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현대 롯템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폴란드에 대해서 기대감이 실린 내용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K2 전차 추가 실행 계약 체결 협상 진행 중이다. 연내에 계약 체결이 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서 오늘 현대 롯템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아까 시세를 보신 것처럼 장 막판에도 탄력을 그나마 유지해주면서 5%대 강세로 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외에도 방산주를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이유들은 많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다면 스트롱맨이 온다. 방산주들 트럼프의 모멘텀을 타고 날아갈 것이다 라는 기사 내용들이 실려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린 기사인데 미국에서 이제 대한미사일 비공실 사격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걸 성공하게 된다면 수출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LIG 넥스원도 기대해보면 좋다라는 기사가 실렸고요. 9월에는 또 호주에서 랜드포스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K 방산의 수출 모멘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내용들도 역시나 들려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최근에 가장 많이 판 종목 중에서 방산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화, LIG 넥스원, 지금 보신다면 풍산까지 많이 판 종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산 종목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6월 18일에 제가 이 시간에 브리핑을 해드릴 때 6월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오른 종목이 방산주였다라는 점을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방산주 기대하시면 좋다라고 하면서 주가 상승률을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신다면 오늘 오른 순서대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 롯템 오늘 기준으로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6월 한 달 동안에는 13%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1.84% 올렸고요. 2024년에 56%나 오른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상승률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0%가 넘게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둬보겠습니다. 오늘 막판에 탄력을 잃은 방산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필승 아이캔두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군가 관련된 노래를 한번 들고 오면서 방산주 이야기로 이 시간을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방산주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노래 들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네. 네,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일단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켜주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 주에 6.25도 지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 방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하게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랑 이제 운수장비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장세였어요. 물론 오전장에는 상승 종목이 많았다가 이제 정규장 마감까지 오면서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정말 종목의 옥석을 구분해야 네. 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전기전자 매수에 들어왔지만 해당 자금들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들어간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거고 전기전자의 전력설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력설비랑 전기전자 반도체 대형주들 괜찮았고 그다음 운수장비는 이제 조선, 그다음에 방산, 완성차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운수장비 이제 완성차 쪽은 약했지만 오늘 조선이랑 방산 쪽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변동사항 생기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방산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사실 2024년 K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산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오늘 탄력을 좀 잃었지만 많은 종목들이 50%, 100% 오른 종목들도 있었는데 K방산 앞으로도 좀 더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쯤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저는 이 방산에 대해서는 어떤 중요성 때문에서는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업종포 대비해서 해당 대장들의 퍼가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는 가능한데 뭐 한 달 전, 두 달 전처럼 이걸 매수해가지고 연말까지 가져가자라고 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영악하게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폼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열어줬지만 방산 관련 종목들 수급은 현대 로템이 준 것 같아요. 제가 방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우리가 방산 관리했을 때 한 건 한 건 단위로 자금이 크기 때문에 실적을 크게 개선시켜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리스크 요인으로 찍었던 게 약간 계약 불이행 가능성 네. 혹은 대금 지급의 지연 가능성 이걸 이야기를 종종 드렸어요. 그 다음에 고평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시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번 주에 LIG 넥스원이 이제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단기 차익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방산을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 계약 자주포 뉴스가 네. 나왔고 제가 또 K9 자주포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K9 자주포 뿌듯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는 2차 이행 계약이 나온 거죠. 네. 그냥 이 공급 계약을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공급 계약을 우리가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는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우리가 방산 이제 투자하면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잘 나올 거고 뭐 3년치, 5년치 수주가 있다고 하지만 이 대금 지연이 되면은 언제든지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생각을 좀 줄여준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금 지연에 대한 우려점은 있지만 방산 종목들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신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장 초이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네, 전력 설비 테마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들고 오셨는데 일단은 오늘도 역시나 정말 강했던 테마가 전력 설비 전선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초이스해 주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꼽아볼까요? 앵커님 한번 찍어주세요. LS 일렉트릭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선택지가 나왔을 때 네. HD 현대 일렉트릭이 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부러 우리 시청자분들께 혼란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탑픽을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주랑 3등주 중에서 누가 2등주고 누가 3등주일까? 이거를 제가 한번 질문으로 드린 거고. 그럼 1등주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도 뭐 최고점 경신했잖아요.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매수 말씀을 드리죠. 매수요? 매수 말씀을 드리는데 매수 요령이 중요하다. 네. 보통은 눌림목을 준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HD현대 일렉트릭 조정이 나오면서 21선을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21선 이탈한 다음에 3일 이내에 돌아온 적이 없다라고 돌아온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음봉일 때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HD현대 일렉트릭 보면은 21선을 이탈을 2번 정도 했는데 네. 이탈했을 때도 3일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매수 의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점을 말씀 안 드리면은 몰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꼭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같은 기간 기대 수익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일 대장주든 빼놓고 이제 들어가도 더더욱 좋은 종목들 2등, 3등 주식을 한번 겨뤄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LS가 오늘 또 유난히 강한 2등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1등 아니면 2등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는 효성중공업을 픽을 했습니다. 요새 계속 저랑 초이스가 다르신 것 같은데. 네,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부터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효성중공업을 택하신 거죠? 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 아실 때 됐죠. 한 달이 넘어갔는데 네. 손 팀장은 이제 시청자분들 혼란을 야기하는 게 제일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두 종목의 공통점 무엇을 사도 수익이 납니다. 근데 무슨 종목 샀을 때 내가 약간 투자 인사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좀 홀딩해서 수익권 전환됐을 때 즐거울 수 있냐라는 걸 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주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수급 동향이랑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매도 갖고 있거나 시가총액이 작거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투자 인사이트가 좀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앵커님 문가 나오셨죠? 네. 그러면은 왜 우리는 고전압을 중요시 여길까요? 고전압이 중요한 이유 고전압이 뭘까요? 중요한 이유요? 네.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고요. 네. 과학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오메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V는 IR 네. 기억하실 거죠? 이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전류를 통과시킬 때 열이 발생하죠. 열이 많이 발생하면 그게 다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보면은 열량은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저항이 클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고 이 전류가 전선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면 네. 전력 손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전압이라는 거는 그러면 고전압은 말 그대로 전압이 세니까 전류를 한 번에 세게 넣는 거죠. 전력 소비를 그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전력을 온전하게 지키려면은 이제 우리가 초전도체, 네. 전선 만드는 초전도체 나왔죠. 초전도체가 저항을 줄이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부각을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을 크게 만들어서 전압을 키우는 거. 결국 우리가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찾는 것은 전력을 만들었을 때 그 전력이 소비되는 소비처까지 얼마나 손실을 줄이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거인데 네. 효성중공업의 뉴스를 보면은 얼마 전에 고전압 소재 전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HVDC예요. 네.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HD현대 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은 북미 관련 수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퍼포먼스는 HD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둘 중 한 분이 대통령이 돼도 전력 설비를 하면 우리나라한테 코를 줄 겁니다. 그러면 네. 당연히 LS 일렉트릭도 수주를 가져갈 거죠. 근데 우리의 투자 인사이트가 이 대선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종목이 어디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 투자 인사이트가 효성중공업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지금 시총이 6조 7천억이고 네. 그 다음에 12개월 선행퍼가 22.37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시총이 3조 6천억이고 12개월 선행퍼가 13입니다. 그러면 물론 제가 생각한 투자 인사이트가
부각이 된다는 보장은 네. 없지만 내가 이 전력 설비 3개 중에서 무엇을 어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내부 정보를 모른다고 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기대 수익률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시총이 작거나 주가 수익률이 낮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효성중공업을 탑픽으로 2등으로 뽑는다. 그거 좀 그런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효성중공업의 차트가 아까 얘기해 주신 초고압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노르웨이에 변압기를 수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만 5월 달에 고점 마지막에 찍고 나서는 한동안 쭉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밀렸지만 그럼에도 잘 버텨주고 있는 거에 반면에 효성중공업은 이렇게 좀 많이 밀리면 빠질 때도 걱정이 많이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앵커님이 이 정도면 저한테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력 설비 네. 살 건데 분할 매수를 못 해요. 그러면 HD현대일렉트릭을 가야 되죠. 네. 근데 이렇게 지지권을 이탈하더라도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이라면 지금 1등 종목인 HD현대일렉트릭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많이 보고 싶고 트레이딩 매매를 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효성중공업이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효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 주셔도 좋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도 언제든지 열어두니까 질문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황희성님의 종목이고요. HK 이노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000원, 비중은 20% 들고 계시고요. 작년에 사고 잠깐 오르다가 뚝 떨어져서 걱정이 됩니다.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뚝뚝 떨어질까요?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올라왔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12시, 정확히 12시 25분에 제가 탑픽으로 소개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 미용 의료기기 관련 영위도 하고 있는데 약간 제약바이오로 좀 투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엔 하면은 이제 치료제 K캡도 네. 판매를 하고 있고 앵커님 컨디션. 앵커님 컨디션이 헛개수 많이 드시죠? 네. 예, 저도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엔에 대한 실적도 제가 이바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HK 이노엔 자체적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본업도 탄탄한데 안전하게 현금 쌓아놓고 그걸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HK 이노엔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실려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거래대금 실리기 시작했어요.
6월 17일에 거래대금 실렸고 어제 거래대금 실렸고 오늘은 이제 어제보다는 아니지만 수급 네. 동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4거래 연속 외인 순매수 들어왔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네. 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DB금융투자랑 대신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의료 파업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실적 잘 나왔고 네. IMB 101이라는 기술 수치에 따른 마일스톤을 수령했을 때는 올해 실적이 더더욱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43,000원이면 뭐 이해합니다. 사실 뭐 매수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한다면 네. 이 구간이면 저 같아도 매수했을 것 같아요. 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추가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제가 39,000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제가 44,500원, 2차 목표가는 제가 4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3,500원, 47,000원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컨디션을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견디셔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맑음님의 종목이고요. 서진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0원, 비중은 10%. 전망과 함께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등 단기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현재가랑 오늘 사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비중도 10% 정도면 잘 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왜 외국인과 기관은 안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내가 바라보는 뷰랑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를 수 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서시스템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태양광 관련 사업도 영위를 하고 ESS. 있고 통신장비 관련 사업도 영위를 네. 하고 있고 ESS 관련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양광이랑 통신장비 쪽은 실적이 조금 훼손됐어요. 근데 ESS가 정말 하드캐리를 하고 네. 있죠. 그래서 지금 서진 시스템의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적자가 나왔지만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도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주역은 ESS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력 설비 관련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 공통 분모는 사실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죠. 2차 전지도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그다음 전력 설비도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탑픽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LS 머티리얼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중 NCS도 될 수 있고 서진 네. 시스템도 될 수 있고 YM텍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진 시스템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 한중 SS나 YM텍이 치고 올라오면서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는 거고요. 서진 시스템 뉴스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번 주 금요일 있나? 저번 주 금요일쯤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그 박혜옥 대표님이신가? 그 예전에 어떤 제약회사 CEO이신데 이 제약회사 CEO분이 투자회사를 설립하셨어요. 근데 이 투자회사에서 서진시스템의 지분을 5% 취득을 하면서 서진시스템이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한 2만 원대, 뭐 2만 5천 원대에서 들어왔으면은 저점 잘 잡았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만 원대에 들어오셨거든요. 3만 원대에 들어오셨으면은 3만 원 이하로는 하락할 일이 없다. 이렇게 긍정적인 거밖에 없는데 수급 네. 보면 아쉽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진시스템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조금 더 넉넉하게 보여진다 한다면 실망시킬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손절가는 3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00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35,000원, 2차 목표가는 한 38,000원 잡아드리고 만약에 제가 자리를 떠나고 나서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받아주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목표가 조금 더 올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정말 타이트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그리고 매수가가 아니죠. 목표가, 손절가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31,000원 손절가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35,000원, 2차 목표가 38,000원 제시해 주신 만큼 이 부분까지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손 팀장님께서 세밀하게 정말 잘 상담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려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이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까지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배고픈 히딩크님의 종목입니다. 우진이고요. 9,550원, 비중은 10%. 원주
원전주가 종목별로 양극화가 심한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썩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보유하는 판단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딱 얘기하신 그대로입니다. 어제는 원전주에서 올랐던 종목과 오늘 올랐던 종목은 또 달랐고요. 오늘 가는 종목 하면은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뒤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우진 같은 종목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어제 대장이었던 종목이 오늘 대장일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이 좀 변동성이 강할 때는 오늘 대장과 내일 대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오늘 대장과 내일 대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대응이 안 된다고 한다면 좀 옥석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우지는 제 판단이 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전력은 당연히 탑픽이죠. 네. 그 다음에 한전산업, 한전 KPS, 한전기술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럼 그 5 종목을 제외했을 때는 옥석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목이 뭐 우진, 우진엔텍, 일진파워, G2파워, 우리기술 이런 식을 들 수 있죠. BHI까지.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우리기술과 우진이랑 우진엔텍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일진파워랑 G2파워랑 BHI는 조금 매매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왜일까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종목은 실적이 유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원전 관련 종목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은 2024년 상반기에도 실적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후자에 설명드린 종목들은 상반기에 적자로 다시 전환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소형 종목 6개를 찝어 드렸는데 재무지표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이랑 뭐 한전 클래스 친구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6개 중에 앞에 3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도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는데 제가 뒤에 말씀드린 3개는 적자로 다시 전환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제를 전환된 종목을 제가 하락했을 때 할 말이 없죠. 근데 우진엔텍은 지켜볼만 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은 오늘 오전장에 단기 차익 나왔다 밑꼬리가 빠르게 달리는 모습이고 우진은 전 참 좋아하는데 분명히 오후장까지 왼순 매수였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정산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에 순 매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매수가 9,000원대 초반이었으면 조금 더 보자. 왜냐면은 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다음 주 17일이죠. 목요일이죠. 17일. 네. 17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수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약세를 보인다? 네. 그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진과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볼 수 있다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TS 구간은 안타깝네요. 시청자분이 매수가 딱 걸려버리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9,500원을 잡아드리고요. 9,500원을 이탈했을 때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9,500원을 지지하지 못했을 때 이탈했다가 종가로 9,500원을 못 올라오면은 그때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 사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지하면서 우상향을 했을 때는 제가 1차 목표가는 1,500원, 2차 목표가는 11,500원 잡고 짧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500원, 1,500원, 11,5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7월 17일에 이제 대망의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그 이벤트를 앞두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시세를 돌아가면서 내주고 있는데 이벤트 앞두고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원전주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번 주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들고 가봐야 되는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벤트 소멸 효과도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오늘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어제 상승분을 오늘 모조리 반납했다고 한다면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원전 관련 종목들을 보면 수급이 어제만큼 양호하지는 않지만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 들어온 자금의 약 4분의 1, 5분의 1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네. 그다음에 어제 상승분의 3분의 1 정도는 지켜주고 밑꼬리가 달려 있다고 한다면 저는 더 봐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원전은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사고팔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언제 이게 엑스파이어 데이시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이 됐는데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기대 수익률이 뭐 한 8%가 넘어갔다. 네. 그러면은 수요일 날 정리하셔도 되시고 내가 기대 수익률이 한 3%, 4%밖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 목요일 날
좀 씨름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가 끌고 가는 정부 모멘텀을 바꿔가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 사고 팔아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탑픽 종목들도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똥강진님의 종목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1,800원, 비중이 30% 정도인데 반년 정도 보유하시면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대주주 될 듯 오늘 조금은 올라갔는데 더 봐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도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거 좀 시청자분께서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가가 1,800원이실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판단 같죠. 됩니다. 만약에 네. 추가 매수를 했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800원이신가가 의문입니다. 11월 13일 최저점이 1,7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좀 매수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액에서 이제 전액 관련 종목을 엔캠이랑 백광산업을 본다고 한다면 황화물계 소재 관련으로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봐야 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회사가 황화물계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이 황화물계 소재로 실적이 반영될 거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황화물계 소재가 어디에 쓰이냐면 실리콘 음극재나 전고체 배터리에 쓰입니다. 그래서 꿈의 배터리가 나올 때 이 종목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그 화재, 화성의 1차 리튬 전지 화재가 그쵸. 나오면서 이 안정성은 전고체 배터리가 좋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6월 초에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온기가 돌면서 2차 전지 참 눈치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테슬라,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가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야 되는데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이 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안 맞는단 말입니다. 네. 밸류체인이. 근데 참 가고 있으면 투자분들이 정말 고지고대로 밸류체인보다는 약간 투자 인사이트로 성장성을 주목받을 수 있는 쪽으로 몰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 그런데 한번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똥강진님께서 채팅창 올려주셨는데 28,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다행입니다. 28,000원이면은 매수가 나쁘지 네. 않아요. 그래서 저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내가 2차 전지를 사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비랑 전고체를 사야 된다고 종종 말씀드렸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수급동향 보더라도 저점 다지고 3바닥 다졌죠. 3바닥 다지고 이제 21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수급동향이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돼요. 본업 잘하고 있고 자회사를 통해서 황화물계 사업도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17,5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1,500원, 2차 목표가는 23,000원, 3차 목표가는 25,000원 잡고서 10%씩 나눠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좀 들고 계신 종목이라서 걱정이 많으시다. 손 팀장님께 반드시 꼭 받아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17,500원 손절가 제시해 주셨고 21,500원 그리고 23,000원, 25,000원 목표가도 제시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원택이요. 원택이요. 예, 예. 네, 지금 평단가랑 함께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비중은 20%고 네. 8,250원입니다. 8,250원이면 시청자님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예, 얼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상담 받아보고요. 추가 질문까지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있나?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쵸. 한번 오늘 좀 악재가 있었는지까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원택도 많이 빠졌죠. 크게 밀리면서 좀 걱정이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참 미용 의료기기를 무슨 종목을 사도 되지만 안타깝게도 원택은 몇 달 전에 제 유니버스에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실적 훼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주요 제품이 레이저 수술기고 올리지오 들어보셨죠? 네. 그 김소연 배우께서 네. 모델 하시잖아요. 근데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소연 배우님 몸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판관비가 많이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클래시스,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막 30%, 40% 네. 실적이 향상이 되고 있는데 그쵸. 원택은 오히려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1분기 실적 떨어질 때 판관비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저는 김소연 배우님 마케팅비로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8시간 전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하향 레포트가 나왔죠. 네, 원택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네. 나왔고 국내 경쟁 심화 속에 내수 비중이 높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가 국내에서 소비가 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해외로 수출되는 그렇죠. 종목들이 많습니다. 해외로 수출되는 종목들이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 원택은 내수 비중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원택에 대한 추가 매수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동향도 일주일 내내 보면은 7월 2일부터 기관은 6월 12일부터 이틀 빼고 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외국인도 최근 사거래일 순매도 나오는데 매도 금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좀 안타깝지만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안전하게 현금 확보를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6,500원 기계적으로 잡아드리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8,000원, 2차 목표가는 9,000원 잡고서 안전하게 빠져나오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장중 최저점을 한번 깬 종목이라서 오늘 좀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원택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하향 레포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좀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손절을 하면 얼마나 네. 손절가는 얼마를 잡아야 되는가? 다시 그게 한번 좀 손절가도 제시해 주시죠. 제가 손절가는 6,500원 잡아드리지만 굳이 그렇게 손절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요. 왜냐면 1,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개파락했는데 네. 미용 의료기기 강세 보일 때 낙수효과 순환매가 들어왔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실적이 계속 하락할 거면 계속 우하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때가 의료 미용 기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낙수 효과를 얻은 이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 낙폭을 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어떤 긴밀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손 팀장이 6,500원을 잡아줬지만 말 안 들어도 된다. 네. 그 다음에 조금 충격파가 좀 둔화가 된 다음에 다른 미용 기기들이 끌어줄 때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안전하게 현금 확보 손실 줄여서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손절가 여쭤보셨는데 6,500원 얼마 남지 않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절가를 반드시 지킬 정도는 없을 정도로 이 종목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빠져나오는 전략이 더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과 함께 이렇게 원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주시가 좋아해님께서도 원택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2-8200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잘 가고 있는 종목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고재관님의 종목이고요. 큐렉소 12,300원, 비중은 25%입니다. 한번 수급 들어오고 눌릴 때 1,100원에 10%를 더 담으셨대요. 오늘 살짝 오르는데 단기적으로 13,000원 이상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좀 손실 중이시죠. 좀 13,000원까지 우선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보유 기간을 좀 넉넉히 두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는 원래 반도체
반도체 기업이었어요. 반도체 기업인데 작년 상반기에 로봇 인공 관절 로봇 사업을 진출했죠. 근데 이제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네. 일본이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렉스의 실적을 보면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리포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반도체 업황 영향도 있지만 이 인공관절 수술 로봇 개발을 위한 투자 비용이 반영이 됐다 이런 리포트가 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랑 계약한 게 올해 상반기쯤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포트도 잘 읽어보시면은 이 실적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거 다 반영됐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남았는데 이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되는지는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주가를 보면은 뭐 과대낙폭 많이 발생했죠. 더 갈 곳이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6월 27일 바닥 다지고 우상향 하고 있다가 지금 60일선을 20일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일봉만 보면 돌파했죠. 60일선 돌파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20일선 돌파를 한 것 같아요. 수급 동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수급 동향 네. 볼까요? 오, 수급 동향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바닥에서 많이 들어오는 네. 모습이죠. 뉴스 한번 볼게요. 7일 전에 인공관절 수술 로봇 미국과 일본의 인허가를 신청을 임박을 하면서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수급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투자분들께서 강하게 변동성 움직이는 종목들 매매하다 보면은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많이 올랐던 종목을 단기적인 차익 한 다음에 그러면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리포트를 찾아본단 말이죠. 그런 종목에 이제 큐렉소가 눈에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손실폭이 좀 약손실권이고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레 순매수 아래 21선을 돌파했고 뭐 반도체 업황 좋을 때 큐렉소가 동조하는 모습들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큐렉소 제우스랑 더불어서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큐렉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손절가는 9,4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2,000원, 2차 목표가는 한 13,500원, 3차 목표가는 제가 15,000원 잡고 천천히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봇 사업도 잘 순항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적 훼손은 있는 종목이지만 걱정 없이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조금 아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개인들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순매수, 순매도 종목들이 너무 나뉘어서 개인분들의 좀 매도 리스트가 좀 아쉽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잘 하고 있는가 반드시 체크하라는 손 팀장님의 말씀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동훈하나텍 22,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했는데 수익 볼 수 있을지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뉴스를 살펴보면요. 5월달 실적 좋았다라는 내용 이후에는 거의 잠잠하다 싶은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뉴스 찾아보니까 일주일 전에 네.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뉴스가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BNC처럼 제가 유니버스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동훈 아나텍이랑 한국 BNC 보면은 변동성이 크기로 유명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실적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한국 BNC가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 그다음 동훈 아나텍도 이 침을 이용한 진단 키트를 개발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 부품 사업이랑 뭐 기판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큐렉소처럼 신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적을 깎아먹었습니다. 근데 이 개발이 완성됐다는 뉴스랑 임상 진행한다, 통과한다 이런 뉴스가 사실 한 달 전, 2달 전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훈 아나텍을 상담할 때 기억이 나는데 동훈 아나텍이 한 1년 반 전부터 흑자 전환 성공하더니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이 침으로 진단하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임상까지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다. 근데 안 움직인다. 이상하다라고 진단을 끝낸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이제 수급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6월 25일 저점 기록하고 우상향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급 동향 볼게요. 재무제표는 크게 공격할 게 없습니다. 연간 실적 흑자 전환했고 2024년 컨센서스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근소하게 약 15%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런 뷰가 있고 수급이 변했죠. 지금 수급 괜찮죠? 5일 연속 왼 순매수 들어왔고 기관은 어제 순매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아나텍을 보유하신 시청자분께서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손절가는 손절가 제가 한 18,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22,000원, 2차 목표가는 23,400원, 3차 목표가는 25,000원 잡고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호나나텍 진단 도와드렸는데 저는 동호나나텍을 살펴보면서 혈당이 이게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키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좀 비슷한 종목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시노펙스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국산 인공신장기용 혈액 여과기 잘 됐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가 뜬 날 그날 낙폭이 정말 컸거든요. 이런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저는 시노펙스랑 동훈아나텍을 비슷하게 보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움직인 종목이 시노펙스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도 그날이 기억나네요. 단기 재료 소멸이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그때 네.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이 나왔을 때 모든 분들은 오르길 바라죠. 그쵸. 근데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네. 거고 주가는 결국 투자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응을 하면서 호재가 노출됐으면 당연히 분봉이랑 뭐 수급 동향이랑 체결 강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종목이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는데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시노펙스랑 동아나텍도 딱 실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 빼면은 비슷한 성격입니다. 네. 기술 개발 진행했고 기술 개발 되면서 단기 차익 나왔는데 이 기술 개발한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실적이 반영되는 종목이고 실적이 반영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정작 안 움직이다가 맞아요. 뉴스가 뜸하니까 천천히 움직이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투자라는 건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노펙스 한번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 네. 나쁘지 않죠? 일단 7월 5일 날 외국인이 순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날- 다시 꾸준히 네. 사더라고요. 그날을 제외한 6월 20일부터 최근 3주간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7월 5일 날 순매도한 자금을 제외하더라도 순매수 금액이 네. 한 두세 배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보더라도 우상향세 이어주고 있죠. 20일선 이탈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아나텍과 시노펙스는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매매 관점으로 접근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모멘텀을 들고 있는 시노펙스까지 살펴봤으니까요. 해당 종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상첨화님의 종목이고요.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 10% 아주 심플하시게 단기, 중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11만 300원 오늘 종가였죠. 더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참 그렇습니다. LG전자가 대형주인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뉴스에 민감해요. 그래서 참 아쉽다라고 보고 네. 있고 만약에 이런 뉴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애플이 그러니까 LG전자랑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이 애플을 못 이기다 보니까 애플이 지금 아이폰 15에다가 AR 넣네 만에 하면서 뭐 중국에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우상향하다가 뭐 갑자기 뭐 중국에서 미국 뭐 싸우고 있으니까 공무원들 아이폰 못 쓰게 하겠다 이런 뉴스 나올 때 휙 밀려버리니까 사실 중장기적으로 권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약간 단기 수익 관점으로 영악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LG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휴대폰 사업 후퇴를 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같이 잠정 실적 발표했을 때 호실적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한번 주가 수익비를 볼까요? 업종퍼가 93.70인데 11개월 선회퍼가 8.77입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물론 하는 일이 비슷하지 않죠. 네. 전기전자에 들어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반도체보단 가전 쪽입니다. 그래서 실적 변동성은 덜하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딱 하는 일하고 재무 실적 추이만 보면 이래야 되는데
애플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중장기적인 매매를 원하시지만 저는 딱히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급 동향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계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영악하게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만 5천 원에서 약 3분의 2 정도 익절하면서 추가 상승 나오는지 보시고, 만약에 11만 5천 원에서 내가 3분의 2를 팔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아래에 사는 거죠. 11만 원부터 10만 3천 원까지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애플이 주는 영향력을 체크하시면서 영악하게 매매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이죠. 내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내일장 초이스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데 앵커님께서 저를 빡세게 굴리시네요. 일단은 하던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테마주는 짧게, 실적주는 수집 관점입니다.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이죠. 우리가 테마주로 간다면 마땅히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테마주요? 원조는 테마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저는 일단은 국내 관련해서 성장 섹터도, 왜냐면 실적이 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원전을 제외하면은 사실 초전도체랑 대왕고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료,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전선, 조선, 전력설, 이게 대만 아니죠. 성장 섹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덜하지만 상승하는 종목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오르던 종목이 밀리고 밀렸던 종목이 계속 오르니까 내가 매매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초전도체랑 대왕고래 쪽을 봐야겠지만 내가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방산, 조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내일은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 뭐 반도체가 또 강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2차 전지가 강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던 대로 하지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정 같은 경우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뭐 CPI랑 PPI 아실 것이고,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 접근할 섹터는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개별 이슈 있는 거, 원전, ESS, 그 다음 CCTV. 네. 이제 자동차 시청력 사고 때문에 페달 부분에 CCTV를 다냐 마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CCTV 관련 종목도 강세 보이고 있고, 오늘 점심에 갑자기 KBI 메탈을 필두로 한 구리 관련 종목들 시세에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OFC, 고체화 산화물 연료전지 단기전에 수급 들어오는 모습이고,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반도체, 전력설비, 전선, 금융, 완성차, 조선, 방산 쪽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 이 부분까지 초이스 하시는 방법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내용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신의 초이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